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미국은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상선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한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후티 무장 조직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은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양측 대표가 베이징에서 일주일 동안 회담을 갖고 수교 재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도 실제로 중국은 양국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은 이란에 압력을 가해 다시 이란을 이용해 후티 반군에게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상선 침입을 중단하도록 하는 미국 측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중국 정부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도록 설득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북한의 대남 적대적 발언이 점점 늘어나는 것 등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청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전혀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양측 회담 후 중국은 설리반과 왕이의 회담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유익했다는 진부한 표현만 반복하였습니다. 중국은 공식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을 중미 관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의 독립은 중국이 곧 직면하게 될 만큼 심각한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차이잉원 총통과 라이칭더 당선인 모두 대만이 현상 유지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만을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명에서 중국은 계속하여 미국이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 제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얼굴인사만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란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이란과 카자흐스탄 전쟁 발발 이후 첫 미군 사상자 사례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이든은 어제 연설에서 이번 공격에 대한 사실을 아직 수집하고 있지만 이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과격 무장단체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책임은 매우 분명합니다. 바이든은 미국은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의 방식에 따라 결과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집권해서부터 그는 미국과 이란의 접촉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이란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게 하려고 시도해왔지만 이는 바이든의 오판이었습니다. 이는 실은 오바마 시대에 추진된 미국과 이란의 협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 합의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에 대한 이란의 증오심은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결코 경제 제재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공격 이후 공화당은 바이든이 이란에 대한 유화 정책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의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중동 정책은 적을 억제하는 능력을 파괴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동 정책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더 이상 주저앉고 분명히 엄중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미국의 계획은 무기를 줄여 이스라엘이 칼리파 전쟁에서 무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현재 재선에 직면해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집권 3년차 그의 행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의 외교 문제를 다루는 경험이 부족했고 미국의 적대적인 모든 나라에 대해 유치할 정도로 우호적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수교도 카터 임기 중에 수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카터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란의 미국 대사관 공격도 있었습니다. 카터는 재선에 출마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만족도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조사에서 현재 39.8%라는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미 카터의 37.4%보다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는 또한 그가 처음 취임했을 때의 50%에 비해 지금은 매우 암울합니다.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지금부터 더 이상 실수를 하거나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재선 압박 역시 바이든으로 하여금 이란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이 방콕에서 열린 미중 협상 결렬과 연관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중국이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이유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미국을 향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공격은 오히려 자신을 더 궁지로 모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곧 중국에 대해 추가적인 첨단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문제의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AI 칩에 대한 추가 수출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통은 상무부가 조치를 취하는 가장 빠른 시기는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임대하면 해당 칩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은 중국이 이런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칩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날이 감에 따라 서서히 국가 안보 관점에서 인공지능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는 중국이 일부 화학 무기를 개발하거나 악성 컴퓨터 코드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기는 미국의 국방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금수 조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뉴스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